안녕하세요. 저는 안과와 치과 진료를 보고 있는 수의사 김보윤입니다. 반가워요. 와. 오늘은 또 어떤 일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을까요? 오, 2탄! 그러면 오늘도 10초 타임어택 있나요? 네, 오늘도 있습니다. 두근댑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 몇 개인가요? 7개요. 여러분 7개래요. 오늘은 꼭 반 이상, 네, 7개 중에 반 이상은 꼭 완전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화이팅! 네, 맞습니다. 네,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록생명이라서 빨간 거와 초록색을 완전하게 구분이 어렵고요. 쉽게 말씀드리니까 노란색이나 파스텔 네, 안압이라는 거는 우리 눈 안에 압력을 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안압이 올라간다는 거는 눈이 압력이 세다는 거라서 시력이 없어지고 통증이 심합니다. 예! 봄, 가을은 안구건조증과 안충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는 어린 나이에는 말 그대로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 문제 남았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눈곱이 생긴다는 거는 안구건조증을 제 1순위로 고려하셔야 되고요. 특히 노란색이나 연두빛은 감염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네, 다음. 눈충혈, 흰자충혈, 눈 잘 못 뜨고 눈곱 심해지고 눈물이 많아진다. 완벽했어요, 이거는. 네. 당연히 안구건조증 같은 결막염이죠. 인공 눈물을 생활합시다. 특히 외출 후 목욕 후에는 인공 눈물로 눈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저는 1순위 당연히 녹내장입니다. 왜냐면 녹내장은 완치 불가능 질환이고 엄청 아프고 결국 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7개 중에 몇 개 완벽히 말했나요? 와! 5개나 말씀을 드렸대요. 사실은 좀 줄여서 얘기를 했긴 했지만 무튼 그러면 5개 정도의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맞죠? 딱 질문이 정말 제가 진료 볼 때 많이 들었었던 질문들이네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을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물들은 황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황반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서 물체와 색조를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하는 시각세포들의 집단 구역이에요. 동물 친구를 하면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그런 황반이 없습니다. 즉, 색깔 구분을 뚜렷하게 할 수 없다는 거고요. 특히 빨간 거 아니면 완전 초록 이런 극단적인 색깔은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굳이 이제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색상을 얘기를 하면 약간 파스텔 톤 구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물 친구들은 동체 시력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즉, 빛의 민감도가 높습니다. 특히 고양이들은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물체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감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의 민감도가 높고 동체 시력이 발달된 친구들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색깔 구분보다도 빛의 조도를 조절해서 아이들이 지내는 걸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런 걸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안압. 안압은 말 그대로 안구의 압력을 줄여서 말한 거를 안압이라고 하고요. 그 안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올라갔을 때죠. 안압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안구 내부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누르는 압력이 세졌다라는 거고요. 안압이 올라가는 질병 자체를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안압이 높아진 상태 자체를 녹내장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압박을 줘서 시력을 소실시키고 압력으로 인한 큰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왜 안압이 오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세포는 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세포는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순환되는 액체입니다. 근데 그 순환의 밸런스가 깨졌을 경우 그 눈 안구 안에 물이 차지면서 그러면서 안압이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안압이 높다 하면 항상 긴장을 가지고 좀 더 정밀 검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절별로 그리고 나이대별로 중요한 질병들 있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제일 많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다쳐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외출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과 싸우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찔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렇게 외상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봄, 여름같이 외출을 자주 할 수 있는 계절에서는 다치지 않게 반드시 보호자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네, 봄, 가을 같은 건조한 날씨에서는 안구건조증이 정말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든 노령견에서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환경적으로 너무 건조하면 갑자기 급성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심한 결막염을 동반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눈을 불편해합니다. 눈물량 측정 같은 추가적인 검사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눈이 아플 때 보이는 질병, 제가 아주 완벽하게 4가지로 얘기 드렸어요. 그쵸? 일단 눈을 못 뜬다, 그리고 흰자가 빨개졌다, 그리고 눈곱이 낀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진다. 이 4가지 중에 2개 이상 겹쳤다는 거는 아이가 많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병원을 가셔야 아이가 아프지 않게 눈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눈곱은 원래 생길 수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닦아주는 걸로 이게 끈적거리거나 굳어있는 게 없다면 그 정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 닦아줬는데 2-3시간도 안 지났는데 또 생겼어. 특히 양상이 끈적거리는 콧물 같거나 색깔도 노랗고 연두빛까지 나면 그건 비정상적인 눈곱이고요. 아까 색깔 얘기 나왔잖아요. 노랗고 연두빛 난다라는 거는 100% 감염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털에도 항상 그곳에 살고 있는 세균과 곰팡이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곱이 고여있는 이곳으로 세균 증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이 감염성 결막염까지로 진단이 될 수 있을 정도라서 아이가 많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눈곱의 양이 늘지는 않는지, 특히 양상이 바뀌지는 않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추가 설명은 예방만 잘하면 안 걸리는 안과 질환. 대부분의 안과 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눈이 촉촉하지 못하면 다 유발이 됩니다. 우리 눈물이 하는 역할이 세척, 그리고 보습, 영양, 이 3가지 역할을 하는데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눈이 촉촉하지 않는다면 이 3가지 역할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눈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침착될 수도 있고, 영양분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눈이 건조하면 세포들이 서로 갈라질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이 돼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게 안과 질환 예방에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눈에 뭔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 후나 산책 후에는 반드시 인공 눈물 일회용, 그걸 하나를 다 쓰시더라도 눈을 세척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관리만 해주셔도 진짜 만성 결막염 거의 잘 안 생겨요. 한 달에 한 번씩 생겼던 결막염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가 확 줄 정도로 아주 좋은 예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인공 눈물 꼭 처방받아야 되나요? 사람용 써도 되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수의용 인공눈물은 없습니다. 처방용 인공눈물, 비처방용 인공눈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처방용도 사람이 써도 되고 동물도 써도 되고, 우리 아이가 안과 질환을 앓고 있다면 당연히 처방용 인공눈물 써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관리, 예방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자주 써주시는 게 좋아서 양도 많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비처방용 인공눈물 충분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제가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 자기 칭찬 같은데 그래서 뭔가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제가 평소에도 정말 많이 듣던 질문들이거든요.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백내장편뿐만 아니라 오늘 안과질환 2탄 해봤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거 말고도 충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3탄이든 4탄이든 충분히 보호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시켜 드릴 수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영상 만들어서 보호자님들께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러면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